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가워요. 지난주 공상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주요? 네. 요즘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바쁘시군요.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나에게 팔이 4개 있었으면 좋겠다. 네, 유재원 2번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나의 클론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뭐. 저는 일하고 나는 놀고 클론은 일 시키고. 네. 둘 중에 누가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둘 중에 알고 봤더니 나는 2번이었다.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오늘 다뤄볼 영화에도 클론이 나오죠. 그렇죠. 네. 금방 죽지만 둘 중 하나가 금방 죽지만. 네. 그렇죠. 뭐 영화 얘기를 바로 할까요? 아니면은 뭐 토끼님은 이번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개인적인 큰 일이 있어가지고 네.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큰 일이 뭔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네. 비밀인가요? 인생의 큰 일을 맞이하여 열심히 즐겁게 준비를 하고 있지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저희 방송도 사실 이번에 공상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네. 휴방을 할까를 네. 진지하게 고민을 하였습니다만 네. 결국 이제 하게 됐네요. 네. 제 일상이 망가지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네,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저는 또 이제 방송에 대한 애정으로 하신 줄. 제 일상의 일부니까요. 소중하죠. 네. 그렇군요. 그렇죠. 네. 네. 저희 오늘 어떤 네. 작품 다뤄볼까요? 저희가 이번에 다룰 작품은 서던 리치라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가 된 작품이고요. 네, 이 작품이 네. 미국에서는 파라마운트라는 배급사를 통해서 배급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대중성이 딱히 있는 작품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넷플릭스에 싸게 네. 팔았다고 하네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또 좀 시청률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개봉은 2018년 2월 23일 미국 기준으로는 2월 13일이고 넷플릭스에 공개가 된 거는 3월 12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소설 원작이고요. 소설은 이제 제프 벤더미어라는 작가의 소멸의 땅 3부작인데 소멸의 땅, 경계기관, 빛의 세계 이렇게 3부작인데 감독은 이제 1부만 읽고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말에는 차이가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감독은 알렉스 갈랜드라는 분인데 네. 엑스마키나로 매우 유명한 감독이죠. 네. 네. 엑스마키나 보셨어요? 네, 저는 15년도인가에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결말이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결말이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 결말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스포일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여기서 네. 스포일러를 하겠습니다. 네. 네. 굉장한 반전 영화고 스릴러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네. SF 스릴러인데 제가 굉장히 제 취향에 맞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제가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저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네, 그 주인공 인공지능이 담긴 안드로이드 AI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는 영화. 네.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당하죠? 계속 이제 AI가 네. 꼬드기잖아요. 어떻게? 주인공을. 그렇죠. 네. 네. 그 장면이 왠지 네. 가스라이팅하는 것 같아서.
아, 네. 가스라이팅은 좀 더 안 좋은 의미 아닌가요? 그죠, 안 좋은 의미죠. 네. 네. 원래 어떤 의미죠? 가스라이팅? 그 상대방이 자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너가 생각하는 거 있는 거는 다 착각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거짓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믿도록 만드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가해라고 네. 볼 수 있죠. 보통 이제 성별 관계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그렇죠. 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네. 보통 남성이 여성에게 너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한다던가. 너가 생각하고 있는 건 다 너가 만들어낸 말이다. 막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네. 너가 뭐 성폭행을 당했다고 또는 성희롱을 당했다고 하는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너가 예민한 거야 뭐 이런 맞아요. 거라던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기에 나오는 그 에이바라는 이 로봇이 상당히 이제 똑똑하고 그다음에 좀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잔인하기도 하고 약간 무서운 로봇으로 나오죠, 마지막에는. 그래서 그 시종일관 정말로 저 집중하면서 보게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되게 두근두근하면서 네. 오이씨 막 이러면서 되게 시각적으로도 정말 그 네이선이라는 그 갑부가 네. 정말로 그 숲속에 지어진 정말로 아름다운 저택, 좀 최첨단 저택에 살면서 네. 그 장면 자체는 이제 좀 부럽긴 했는데 그런 저는 진짜 예쁜 집 하면은 되게 사족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집을 지어가지고 호화롭게 살고 있다는 거는 좀 부럽기는 한데 근데 그 영화의 분위기 자체가 되게 으스스하고 맞아요. 좀 불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막 초청을 받아서 간 것도 막 그 집에 막 와 오늘부터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막 가는 곳마다 막 뭔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막 약간 납치당한 것 같고 갇힌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그랬지만 어쨌든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많았어요. 네. 예를 들면 네이선이 이제 자기 전용의 어떤 여자 로봇을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로봇이랑 이제 섹스를 하잖아요. 네. 그 장면이 약간 로봇이 내키지 않는데 그걸 응해주는 것 같은 묘사가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이라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약간 로봇의 감정이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로봇이 과연 감정을 가질까? 아니면 로봇을 학대하면 안 되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상당히 뭐 섬뜩한 장면이 많은 그쵸. 영화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갔던 게 네이선이 왜 저 로봇을 만들어서 이 꼴을 당할까 이해가 안 갔어요. 네이선은 약간 네. 일단은 가쁘고 네. 자기 능력을 뭐 시험해 보고 싶었겠죠. 약간 신이 된 느낌? 인간과 비슷한 피조물을 만들어 보는. 역시 신이 되려고 하면 다들 이렇게 벌 받는군요. 나는 신세계의 신이다. 네. 뭐 이런. 아무튼 오늘 이 영화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할 건 아니었죠. 네. 네. 네, 서던리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튼 같은 감독이 만들었다. 네, 분위기도 좀 비슷하죠. 네, 엑스마키나도 정말 추천을 드리고 이 영화도 되게 집중하면서 보게 되고 좀 이게 으스스해요. 원제는 아나일레이션인가요? 네, 어니레이션? 네, 어나일레이션. 네, 네, 네. 소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서던리치 소멸의 땅이라고 네 나와 있는데 이 영화도 스릴러고 저는 사실 정말 무서워하면서 봤어요. 아, 그래요?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거 되게 무서워하고 영화 분위기가 시종일관 정말 불길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랑 같이 봤는데 와, 너랑 같이 봐서 다행이다. 나 혼자 봤으면은 정말 무서웠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감독 말고도 이제 출연진도 좀 쟁쟁합니다. 일단은 주인공이 나탈리 포트만이고, 네,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배우인데
연기도 잘하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 영화에서도 그 감정에 대한 연기가 굉장히 두드러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영화의 시각적 효과라든가 네. 음향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그 공을 들인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쵸. 네, 약간 뭐라고 할까요? 사이킥한 그런 연출도 나오고, 네. 네, CG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약간 클라이막스 부분에서는 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생각나기도 하고, 네. 유리로 된 그게 다 이렇게 흩어지는 그 장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리로 된 무엇이 나무가 흩어지죠? 이렇게 막 쓰러지는 그 장면 말하시는 건가요? 아, 그것도 아닌가요? 있지만 네. 저는 그 왜 등대로 들어가서 그 외계인이랑 마주쳤을 때, 네네. 예, 거기서 외계인이 이제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는 그러면은 그 장면이겠네요. 그 로봇을 이제 죽여야 된다고 그러나요? 아니요, 로봇을 죽이고 나서 네. 나중에 그 외계인이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로 초대돼서 가잖아요. 주인공이 네. 가면서 이제 약간 진짜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마약을 한 것 같은 그런 풍경이 막 펼쳐지잖아요. 거긴 제가 못 봤나 봐요. 아, 그래요? 네,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네. 보다 말았거든요. 아, 네. 그러셨으면 못 봤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재밌게 보셨다면 이 영화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분위기도 조금 비슷하고요. 네. 좀 건조하기도 하고 근데 무섭고 뭐 이런. 아무튼 줄거리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일단 처음에 이제 뭔가 우주에서 날아와서 떨어지는 걸로 시작합니다. 네, 운석 같은 게 이제 네. 떨어져가지고. 근데 네, 되게 조용히 떨어지고 네.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쉬머라고 하는 어떤 버블 같은 게 이제 생겨나고 그게 점점 퍼지게 돼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쉬머 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아무리 탐사대를 보내거나 뭐 드론을 보내거나 로봇을 보내도 다 돌아오지 않고 통신이 끊기고 네. 그래서 이 너머에 뭐가 있는지를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상태고 그래서 이거를 뭐 안에 들어가 봐야 뭐 이거를 퍼지는 걸 막던가 할 텐데 그것도 못하고 계속 이제 인류는 후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바로 옆에 있던 마을 같은 경우도 다 대피를 하고 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피할 수 있을까? 결국은 전 지구를 다 덮는 거 아닐까라는 위기의식을 아직까지는 일부의 사람만 가지고 있고 일부의 사람만 이 쉬머의 존재를 알고 있죠. 네. 사실은. 그렇죠. 네. 주인공은 모르다가 네. 주인공의 남편이 예. 군인인데 네. 그 탐사대를 꾸려가지고 돌아갔다가 혼자 나오게 되죠. 혼자 나오게 돼가지고 처음에는 아내랑 이게 만나서 이제 같이 지내죠. 그러다가 갑자기 그 뭐라 그러죠? 각혈. 네, 각혈을 막 하고 네. 물을 먹는데 물에 막 피가 묻어 나오고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가던 도중에 갑자기 경찰차들이 이렇게 오더니 그 남편을 어디론가 데려가 버리죠. 네. 네. 거기로 같이 리나가 가죠. 그렇죠. 네. 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니까 뭐 쉬머라는 게 있는데 뭐 이런 설명을 해주면서 그래서 리나가 결국은 그 다음 탐사대로 그 버블 속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때 같이 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에 군인을 파견했을 때는 전부 다 남성이었는데 이번에는 전부 다 그 과학자이고 여성인 사람들로 꾸려서 가게 되죠. 그래서 생물학자랑 뭐 물리학자랑 심리학자도 네. 있고 과학자 아닌 사람도 한 명 있었어요. 응급구조원 네. 있었고 물리학자도 있고. 네. 그러니까 원래 그 주인공 리나는 여기에 들어갈 연원에 포함은 안 되어 있었는데 맞죠? 그쵸. 포함은 안 돼 있었는데 뭐 나중에 합류하게 되죠. 네, 합류하게 되죠. 네. 네.
그리고 남편이 탑사되었다는 사실을 처음엔 숨기죠. 그렇죠. 네,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그래서 근데 이제 무사히 그 버블 속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약간 기억에 혼란이 생기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약간 이틀간의 기억들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대원들이. 그리고 각종 이상한 현상을 겪게 돼요. 약간 제가 겪었다면 좀 정신적으로 그냥 이제 대단한 충격이 있을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겪게 되는데, 일단은 줄기는 하나인데 다양한 종류의 꽃이 피는 식물들을 만나게 돼요. 네. 그리고 악어인데 상어 이빨을 가진 악어를 만나게 되고, 여러 겹의 이빨이 있다라고 네. 하죠. 네.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사람 모습을 한 나무. 그쵸. 네. 그건 조금 나중에 나오는 거고, 그 전에 이제 그 전 탐사대가 묵었던 어떤 숙소를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비디오를 틀었더니 그 리나의 남편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동료의 배를 칼로 이렇게 가르는데, 갈라보니까 뭔가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어요. 네, 지렁이처럼.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의 내장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인가라고 다들 패닉에 사로잡혀가지고 가짜다 이거는. 네. 네. 아니면 뭐 착각이다. 네. 근데 이제 그 숙소 이제 어떤 다른 방으로 가니까 그 비디오에 등장했던 사람의 시체가 이제 있는데, 네. 앞에는 칼이 떨어져 있고. 네. 네. 그 시체가 완전 이제 시체에서 나무가 자라난 느낌으로 네. 이제 네. 인간과 나무가 섞여 있는 느낌의 그 시체가 딱 있죠. 그렇죠. 네. 상체에는 이제 위에 나뭇가지 같은 데 걸려 있고, 네. 하체는 땅에 이렇게 뿌리처럼 붙여 있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대원들은 더더욱 패닉에 빠지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원 중에 한 명이 결국은 그 곰 같은 괴물한테 이제 네. 물려가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리나는 그 사슴인데 그 뿔이 나뭇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꽃이 피어 있는 그런 사슴을 만나고, 마지막에는 이제 인간 모양의 그 나무, 아까 말씀하신 걸 만나게 되는데, 이게 그 혹스 유전자랑 관련이 있다고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가설을 세웁니다. 이것은 뭔가 섞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굴절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바깥이랑 통신을 하고자 하는 이 전파도 지금 차단이 되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이렇게 그 벽에서 굴절이 되어가지고 안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바깥이랑 통신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지금까지 우리가 만났던 어떤 괴상한 생명체 같은 것도 서로의 어떤 유전 정보 같은 것이 굴절되고 섞이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이고, 우리가 등대에 가까이 갈수록 그 현상이 심화되고 빨라지고 있다라는 가설을 세웁니다. 네. 그래서 이 인간 모양의 그 나무들은 예를 들면 그 혹스 유전자 분석해보니까 이게 혹스 유전자가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스 유전자가 제가 이제 일반 생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공사님? 일반 생명이니까 배우셨겠죠? 대충 납니다, 대충. 네. 네. 그 일반 생명 배운 지 5년이 넘었어요. 저는 10년이 넘었죠. 생알못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대충만 기억이 나가지고. 그게 팔다리가 붙어있는 그런 그거를 나타내주는 유전자가 아닌가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초파리 발생 연구에서 그 발견된 혹스 유전자인데, 그 호메오박스라는 이제 도메인을 갖는 이까지 설명하면 조금 복잡해지니까, 예를 들면 이 기능은 그러니까 머리를 구분짓고 다리를 만들고 체절을 나뉘고 이런 약간 거시적인, 그러니까 미시적인 게 아니라 좀 거시적인 그런 생물의 형태를 결정하는 유전자예요. 그래서 거기 예시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혹스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난 초파리는 더듬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리가 있어요.
징그럽네요. 네, 그런 사진이 나오거든요. 교과서에. 징그럽긴 해요. 네. 네, 근데 그래서 이 유전자가 상당히 이제 진화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인간의 혹수 유전자가 식물의 혹수 유전자가 섞이거나 뭐 이렇게 전이가 돼가지고 네. 식물이 인간 형태로 이제 자라나게 됐다라는 것이 이제 그 사람들의 해석인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더 끔찍한 이제 생물이 나오는데요. 뭐가 나오죠? 그 사람 소리로 우는 곰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를 했죠. 그 잡아먹혔다고. 네, 곰 형태. 네, 네. 그런데 그 잡혀갔던 사람이 이제 사람의 목소리로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소리를 지르죠. 네. 그 네. 사람이 이제 help 뭐 이러잖아요. 그 마지막 그 단말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비명을 비명과 그 극 중에서 뭐 감정, 뭐 영혼이 섞였다고 뭐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그 비명 소리로 우는 곰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대원들이 패닉에 빠지는데 그 곰은 다행히 이제 그 해치우고 네. 한 명이 죽죠 여기서 또. 네. 네. 그리고 이제 일행들은 다시 등대로 네. 출발. 그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남편이 그 전 탐사대였던 걸 발견을 해가지고 알아내가지고 네, 알아내가지고 좀 분열이 일어나고. 네. 네.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이 자기 손을 보는데 이 손바닥이 움직이는 걸 보잖아요. 지문이 움직이는 걸 네, 보죠. 지문이 그러니까, 소용돌이 치고 있어. 이러면서. 네. 그리고 여기 뭐라 그러죠? 그 손금이 움직이는 거를 봐요. 네.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변화가 나한테도 일어났구나 이런 걸 알고 좀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 다른 대원들을 묶어두고 내가 내 손을 잘라볼 순 없으니까 널 잘라보겠다 이러면서 위협을 하는 도중에 그 비명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장면들 자체가 좀 이 탐사를 하는 도중에 이 탐사 대원들의 정신이 어떻게 붕괴돼 가는가를 아주 잘 보여줘가지고 저는 그거를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리나도 이제 자기 피를 뽑아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니까 이미 변이가 일어나고 있는 그렇죠. 걸 관찰을 하죠. 세포들이 이제 예를 들면 똑같이 이제 분열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다른 걸로 이제 다른 색으로 이제 분열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를 보고 사실 그 곰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처음에 얘가 사람이 이제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비명을 들으면 사람들이 막 달려갈 거 아니에요. 구하러. 그러니까 얘 나름의 어떤 생존 전략인 거죠. 이 사람 소리로 이제 우는 것은. 그래서 이 안에서는 어떤 진화라든가 이런 것도 좀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곰이 벌써 이제 그런 걸 좀 터득을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런 형질이 벌써 이제 전이가 돼가지고 이 곰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 사실 그러니까 단일 개체에서는 이제 보통은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이 안에서는 정말 좀 특이한 색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대로 가죠. 결국 등대로 가죠. 네. 등대에서 또 이제 충격적인 장면을 만나죠. 네. 거기서 시체가 이제 불에 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를 마주하게 되는데 그게 거기 앞에 또 이제 비디오 카메라가 서져 있고 비디오 카메라로 그 자기가 타는 장면을 찍은 그 기록을 발견을 하죠. 리나가 그걸 보는데 거기에 불타 죽은 거는 자기가 살아 돌아왔던 남편이었죠. 불타 죽은 게 아니고 불타 죽지 않은 쪽.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은 살아 돌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장면을 찍힌 거는 불타 죽는 남편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보니까 그 남편이 거기서 불타 죽기 직전에 나는 내가 나 자신인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그리고 백린탄을 탁 뽑고 불에 타 죽죠. 그런데 그 불에 타 죽은 후에 바로 비디오 카메라 뒤에서 나오는 게 또 자기 남편이었죠. 자기 남편이 복사가 된 거죠. 그렇죠? 아주 그 비디오 카메라를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리나가
운석이 떨어져서 이제 땅에 묻혀가지고 구멍이 난 그런 뭐라고 부르죠? 등대 안에 난 구멍? 둥지 같은. 둥지, 네. 네. 외계인이 둥지 같은 네. 곳으로 들어가서 근데 이제 그 외계인이 그 리나도 복사를 하게 되죠. 그렇죠. 일단 들어가 보니까 벤트리스가 있었죠. 그러니까 다른 그 탐사대의 대장이라고 하나요? 심리학자이자 대장인 벤트리스가 있는데 이 사람도 약간 정신이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다가 죽죠 또. 그렇죠? 죽고 그 외계인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야 되나요? 그 외계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외계 생명체? 네, 외계 생명체의 모습이 딱 나타나가지고 리나가 그걸 이렇게 딱 들여다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막 엄청 사이키델릭한 CG가 막 나왔다가 이제 그 외계 생명체가 남편에게 했던 것처럼 리나의 모습을 똑같이 복사하죠. 그래서 리나가 이 생명체랑 싸우다가 이 생명체한테 백린탄을 쥐어주고 이제 자기 행동을 이제 똑같이 거울처럼 따라하니까 네. 쥐어주고 그다음에 그 핀을 뽑도록 하고 리나는 이제 밖으로 나와서 탈출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생명체가 이제 백린탄이 이제 붙은 채로 그 외계인 둥지 안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불이 옮겨 붙으면서 등대가 이제 소멸하고 그 다음에 쉬머도 소멸하게 됩니다. 그렇죠. 결국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되돌아왔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결말이 나는. 네. 그리고 남편은 이제 쉬머가 사라진 시점에서 남편은 다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둘이 이제 포옹을 하는데 근데 남편이 당신은 리나인가요? 라고 했는데 리나가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오픈 엔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리나다라는 얘기와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복제돼가지고 그 안에서 죽은 게 진짜 네. 리나고 그 밖으로 탈출한 게 이제 가짜 리나다라는 네. 해석이 있어요. 공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이게 영화를 쭉 보다 보면은 그게 이제 해석이 들어맞는 것 같은 장면도 있고 이 부분은 좀 억지는 아닌가 뭐 이런 싶은 장면도 있어가지고 약간 감독의 의도가 좀 궁금하긴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결말을 그런 쪽으로 해석하는 거에서는 그 리나가 그 쓰러진 후에 그 장면이 약간 그 페이드아웃 됐다가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장면에서 그 사람처럼 보이는 게 사실은 복제 인간이고 그 복제된 것처럼 보이는 그 외계인은 사실 진짜 리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약간 그 쓰러져 있는 위치도 원래 쓰러져 있는 위치랑 똑같은데 약간 그거는 해석이 약간 억지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네. 네, 그렇게 해석했을 때 네. 좀 더 재밌어지는 것 같긴 해요. 저는 네, 좀 더 충격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여운이 남고 네. 그러하죠. 그래서 뭐 이런 영화입니다.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 좀 많았는데 네. 예를 들어 그 리나가 돌아왔을 때 계속 군대에서는 이 리나를 마치 막 범죄자인 것처럼 취급을 하고 치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을 취조하는 사람도 그 동양 네. 뭐라고 부르죠? 혼혈? 동양계. 네, 동양계 배우 네. 아닌가요? 네. 네.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무섭게 취조를 하잖아요. 네. 다른 사람 네가 다 죽인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질문도 하고 저는 그 장면도 약간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저희가 다른 결말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은 그래서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그러고는 풀어주잖아요, 그냥. 그렇죠, 풀어주죠. 네. 왜냐면 뭐 의심 가는 부분이 없으니까 풀어주는 걸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들 이제 방호복을 입고 밀폐된 공간에 이 사람을 가둬두고 이제 취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좀 이 영화는 약간 스토리로 본다기보다는
좀 영상미라던가 네, 음악으로 보는 느낌, 네. 그 분위기라던가 이런 정말 이 탐사대가 기괴한 이 생명체를 발견할 때마다 이제 느껴지는 그 네. 으스스한 그 공포와 우리가 얼마나 지금의 어떤 생명체의 형태에 익숙해져 있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미묘하게 이렇게 달라지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이제 불쾌감을 느끼는가 이런 걸 발견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사실 끔찍하게 보이는 장면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경이감이 드는 장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저는 사슴에 그 나무가 달려 있는 걸 볼 때 굉장히 약간 무섭다기보다는 약간 뭐 동화에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인간 모습을 한 나무 같은 것도 그렇고 판타지에 많이 나오는 그런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 외계 생명체가 어떤 악의를 가지고 있다거나 네.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이제 지구의 생명체에 그냥 그 영향을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인간이 보기에 그것이 해롭게 보일 뿐이지 이것이 정말 뭐 해로운 것인가 아닌 것인가는 관점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거기 물리학자도 나오고 네. 사실 이제 그 리나 말고 리나는 이제 자기 남편의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좀 목적 의식이 있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약간 못 돌아가도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그 탐사대 리더는 암 말기 환자였고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뭐 가족이 파탄 났다거나 뭐 네. 딸이 죽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뒤로 물러설 뭐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근데 이제 그 심화 안에서 사람들이 점점 미쳐가죠. 좀 미쳐가고 좀 초탈해지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물리학자는 그냥 스스로 포기를 해요. 자기 네.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를 포기를 하고 어딘가로 사라져서 그냥 사라지죠. 그냥. 네. 네. 환경이랑 같이 융합이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사라지는 장면에서 그 사람으로 된 나무가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인상 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나무가 되어버렸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러니까 그 군인은 뭐라 그러죠? 맞서 싸우려고 한다고 하나요? 그 물리학자가. 네. 네. 그리고 또 그 심리학자는 뭐라고 표현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뭐요? 그 물리학자가 사라지기 전에 리나한테 그러잖아요. 네. 그 벤트리스는 맞서려고 한다고 하나요? 네. 그리고 리나는 싸우려고 하지만 나는 아니다 이러면서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런 얘기를 했던 것도 같네요.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참고로 리나는 군인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군인이자 생물학자죠. 네. 이스라엘에서 군 복무를 했다는 네. 설정이죠. 근데 또 생물학 박사고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그 가기 전에 그 사람은 자살을 시도했었잖아요. 물리학자가. 네. 그래가지고 팔에 그 자해 흔적이 있죠. 네, 자연적 있잖아요. 네. 근데 이미 거기서 막 이제 풀이 돋아나고 있잖아요. 그 흔적 맞아요. 뒤로. 네.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물리학자가 사라질 때 그 나무로 된 사람이 나오는 그 장면 자체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게, 그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하죠. 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뭐, 컨택트 같은 영화도 좀 떠오르기도 했고, 그죠? 어떤 면에서요? 일단은 뭐 외계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 모를 개체와 일단 마주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비슷한, 그렇죠? 네.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도 하죠. 네. 뭐가 더 좋았어요? 컨택트랑 이거랑.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는 약간 아직은 뭘 말하고자 했는지를 제가 감을 못 잡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리뷰 같은 걸 좀 찾아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 드니 빌레브 감독, 그러니까 컨택트의 감독은 좀 완결성을 추구하고 좀 네. 뭔가 딱딱 들어맞고 이제 닭떡밥이 풀리는 걸 좀 네, 추구하는데 뭐 말하고자 하는 게 확실히 있고. 네네. 네. 근데 이 감독은 알렉스 네. 맞나요? 네, 알렉스 감독은 그렇지 않다는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엑스마키나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네, 약간 오픈 엔딩? 네. 그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긴다. 네. 뭐 이런. 뭐가 그래서 결말이 뭔가 이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영화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오픈 엔딩을 좋아하시는 분은 네,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 상당히 하여간 되게 존재감이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네. 네, 상당히 유니크하고 좀 이 감독이 상당히 자기 색이 있다. 네, 네.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거의 그렇습니다. 줄거리를 다 얘기해버리긴 했지만 네. 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혹시 네. 안 보셨다면.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넷플릭스에서 아직까지 볼 수 있고요. 네. 네. 넷플릭스 정말 너무 좋죠. 네, 좋은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사실 뭐 작품 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재밌는 작품들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넷플릭스 한정으로 좀 공개되는 것들이 꽤 있어가지고 사실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만든 기획한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이름이 뭔가요? 기억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네, 되게 많은데 뭐 데빌맨이라는 작품도 네. 상당히 괜찮은 작품이에요. 근데 데빌맨은 진짜 좀 신기한 스쿨버스 리부트도 있네요. 네. 네. 데빌맨은 좀 보다가 멘탈이 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단단히 각오를 하고 보시고. 그런 건 재밌죠. 네, 재밌을 수도 있지만 저 이거 봤어요. 더 비기닝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사이코패스 재밌게 보신 분이라면 재밌게 보실 만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좀 사이코패스랑 길티 크라운이라고 해가지고 그 약간 망작이긴 한데 좀 판타지스러운 그런 내용이 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섞어놓은 듯한 그런 작품인데 퀄리티는 되게 있게 만들었고 약간 처음에는 경찰 수사물 좋아하시면 버디물 좋아하시면 좋아할 만한 내용에다가 맞아 거기다가 셜록 있잖아요. 그 영국 드라마 셜록 네. 그걸 섞어놓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그 천재 기믹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머릿속에서 막 수식이 막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왜 그 셜록 보면은 되게 화면에 글자 막 떠다니는 거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차용한 느낌이 들고 그런데 그 세 요소가 그렇게 잘 섞이지는 않는 느낌? 나중에 네. 보면은 스토리가 너무 좀 뻔하게 흘러가고 좀 중간중간 좀 세심함이 부족한 느낌이 저는 들어가지고 다 보고 나서는 뭐 그렇게 매력적인 작품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근데 확실히 퀄리티는 좋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스토리가 조금 부실하지만 뭐 작화나 뭐 그런 것들이 괜찮다. 그다음에 뭐 성우라던가 뭐 이런 것도 괜찮기는 해서 한번 뭐 1화 정도는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네. 보시 뭐 취향에 맞으시면 뭐 계속 보시는 거고 12화짜리 내용입니다. 어쩌다가 제가 뭐 이런 거를 소개하게 됐네요. 네. 그 다른 해석에서는 네. 뭐 제가 보기로는 어디서 보기로는 이 우주에서 온 외계인이 마치 항원체 같은 것이다. 네? 항원. 항원이요? 네. 네. 그래서 뭐 인간이라는 병원균을 죽이기 위해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설명도 있더라고요. 근데 꼭 인간 특이적으로 뭔가 제거하려고 하는 모습은 안 보이지 않나요? 모든 그런가요? 그냥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거에 이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근데 죽이진 그냥, 않잖아요. 그게 네. 우리가 그 생명체의 시점으로 안 봐서 그렇지 그 생명체의 시점에서는 뭐 자기네들을 마음대로 변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럴까요? 저는 그 얘네들을 죽인 거는 그냥 곰이잖아, 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인위적인 모든 거를 파괴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마음대로 뒤섞는 것 자체가 인간이 생각하는 그 문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규칙성이나 그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하기야. 네. 그게 인간의 문명이라는 게 사실 자연과 비자연을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연과 자연이 아닌 것, 뭐 예를 들면 자연물과 뭐 콘크리트 건물이라던가 뭐 이런 건데 그런 어떤 경계를 허문다는 게 결국 인간이라는 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파괴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걸 다 뒤섞여 버리고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억이라는 것도 다 뭔가 그 조작해 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문명에 대해서 파괴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여전히 뭔가 네. 외계인이 어떤 목적을 가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네, 저도 보면서 뭔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내려왔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영화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외계인이 무엇을 원했냐라고 말하니까 그 리나가 거기다 대고 그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네. 네. 그리고 저 네. 마지막으로 이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 인간 몸에서 나무가 네. 그 그 이제 돋아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거랑 비슷한 일러스트를 봤거든요. 짜잔. 지금 공상님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비슷하죠? 어, 그 트리니티 블러드라는 그 제가 좋아하는 작품에 나오는 카인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카인은 옛날에 그 주인공인 아벨이랑 엄청 싸워가지고 좀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근데 얘가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생명체라서 죽지 않고 뭔가 흐물흐물한 상태로 이제 그 유지가 되고 있는데 가끔 이제 인간 형태를 취해가지고 뭔가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걸 이제 그 원작은 라이트 노벨입니다. 라이트 노벨이고 지금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졌고 만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그 작가가 아쉽게도 요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완결이 못 되고 이제 중단이 됐는데 이 라이트 노벨이 그 삽화가가 아주 정말로 그 그림을 엄청 드립하는 분이에요. 그 아주 심미적인 그런 감각이 뛰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린 카인의 일러스트 중에 이제 카인이 그 몸이 거의 나무가 돋아난 카인의 몸에서 나무가 돋아난 것 같은 그런 일러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트리니티 블러드 카인이라고 치시면 구글에서 네.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랑 그 극 중에 나오는 그 네. 시체랑 좀 오버랩이 돼서 혼자 좋아했어요. 네. 트리니티 블러드 정말 재밌는데 재밌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막 벽에 막 색색깔로 이렇게 세균들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곰팡이. 네, 곰팡이가 네, 돋아나 이끼 같은 거, 있는 네. 그런 장면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 아름다운데 한편으로 뭔가 위험하고 잔인하고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중립성을 이제 보여준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얘네가 어떤 꼭 파괴하려고만 하는 것도 아니고 꼭 아름다운 부분으로만 방향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얘는 그냥 어떤 변화를 일으킬 뿐인데 그 변화가 인간에게 어떻게 보일지는 해석하기 나름이다. 근데 그렇게 진화가 만약 엄청난 속도로 가속된다면 실제로 생물체가 살아남는 게 가능한가요? 생물학적으로? 잘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네. 네. 예를 들어 종이라는 게 네. 구분이 되는 이유가 진화가 충분히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일 거잖아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게 지금 이 세상에서는 사실 종이라는 구분도 좀 무의미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진화라는 개념 자체도 유지될 수 있을지? 라는 것도 좀 의문이고요. 네. 그럴까요? 네, 그 어떤 진화라는 게 상당히 긴 시간을 두고 우리가 관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주어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개체들만 살아남아서 이제 후대에 이제 후손을 남기고 그 과정이 아주 긴 기간 동안 일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종의 성질 같은 것이 바뀌는 것인데 이런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쉼어 안에서 네.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면 네. 아마 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뭐 생명체 같은 것도 뭐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생명체가 일단 존재하고 있긴 하잖아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잘 모르겠긴 하네요. 저렇게 되면 사실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도 허물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벽에서 돋아난 이끼 같은 거라던가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어떻게 바뀔지는 뭐 모르는 일이죠. 모르는 일인데 이런 세상에서 계속 살아가려면 생명이라는 것의 정의를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군요. 네. 뭐 이런 거를 상상해 보는 것도 네. 재밌겠네요. 네, 그렇죠. 저희 오늘 방송은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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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또 스케줄이 네. 있으시다고 해서. 네. 그리고 사실 그 이 서던리치라는 작품이 뭐 얘기할 거는 뭐 많기는 하지만 직접 보고 느끼는 게 그렇죠. 참 좀 중요한 작품인 것 같아요. 시각적인 그런 효과에 대해서 많이 네. 중점을 두고 있는 작품. 네, 시청각적인 효과가 대단하니까요. 저희는 추천드리는 작품입니다. 네. 좀 무서워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은 좀 각오를 하시고 보시고요. 네. 친구를 옆에 두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다음 주 방송은 뭘 할지를 저희가 사실 아직 구상을 못했어요. 네. 네. 뭐 하고 싶은 작품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저희 지금 독서클럽에서 네. 다음으로 읽을 책이 이제 제임스 티트리 주니어의 채채파리의 비법이라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달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작품은 제임스 티트리 주니어라고 하면은 남자 작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여성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필명으로 일부러 남자 같은 이제 필명을 써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나 자신은 여자다라고 했을 때 믿을 수 없다 이러면서 댓글명했던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 저희가 한번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이 작품을 다루거나 다른 작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저희 팟캐스트는 팟빵, 파티, 아이튠즈,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고 페이스북 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뭐 서바이벌 SF 키트 @gmail.com이나 페이스북 페이지의 저 메시지로 피드백 같은 거 남겨주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뭐 어떤 플랫폼이든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읽어드리기도 하고요. 네, 저희가 용기를 얻을 수 있죠. 네. 이 프로그램을 지속할 동력을. 그리고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작품 다뤄주세요. 네, 라고 좋죠. 너무 좋죠. 네,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하여서 방송에서 재밌게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요. 추천도 정말 환영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날까요? 네. 네, 다음 다음 주에 주에 봬요. 봅시다. 바이바이.